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정신분석 관점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 오랜 시간 있다 보니 눈물겹도록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꾹꾹 참아오며 견뎌온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 세계를 표현할 때 전혀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하고 감정을 억압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꾹꾹 눌러놓은 감정이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시름시름 앓으며 신체적 질병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는 했지만 결코 괜찮을 수 없는 억압된 감정들이 내면 세계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지, 그리고 억압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 속이 썩어 뭉그러져 간다.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왔으며 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분명 그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고 전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속이 썩어 들어가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자신을 전능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파멸에 이르기 위해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썩어 뭉그러지도록 그들은 왜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도움받는 것이 수치감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과 도움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약점이나 또는 부실한 부분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또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부족하거나 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며 참을 수 없는 강한 수치감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존재감과 권리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감이 부족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타인이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힘들고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지나친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손해보고 말지라는 자기 합리화로 방어하며 자신의 존중받을 권리감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된 것일까요?
어릴 적에 자신의 두렵고 무서운 감정들이 엄마를 파괴시키거나 손상 입힐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나약하고 불쌍하고 무능하다고 느꼈던 엄마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엄마로부터 달램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도리어 엄마를 달래줘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강한 감정들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실제로 그런 공포를 경험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 세계에 가둬두었고 그 경험으로 발생된 공포는 억압되었기 때문에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내적 실제였기에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감정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공감의 과정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고 평온함과 안도감으로 회복되는 경험이 너무 적었던 사람들은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어릴 적 경험했던 공포로 재경험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감정을 꾹꾹 눌러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경험된 수치감과 지나친 죄책감은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연약한 자아로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강한 감정을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감정에 대해 직면하기보다는 내면 세계에 꼭꼭 가둬두고 회피와 부인을 통해 그 감정을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공황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상처 입은 감정을 도움을 통해 처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참아가면서 상처 입은 감정을 내면 세계에 가둬두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해결되지 못하고 억압된 상처 입은 감정들은 내면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면 세계는 늘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며 살아가야 할 동기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호소하게 되거나 만성 피로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억압된 감정이 내면 세계에 점점 쌓여지게 되면서 점점 증가하는 내적인 압력으로 인해 결국 증폭되어 새어나오게 되는데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별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잦은 짜증을 부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꾹꾹 참아왔던 감정들, 즉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왔던 억압된 내면 세계의 감정들이 화산이 터지듯이 갑자기 현실 세계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억압된 감정에 의해 내면 세계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인식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자신의 내면 세계와 같이 동일하게 인식을 하여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의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인 내면 세계에서도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다른 방어 체계들이 내면 세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즉, 감정의 압력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한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동화로 처리되는 것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ADHD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데, 내면에서 발생되는 감정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압도되거나 휘말리게 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ADHD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력이 요구되는 학습 활동에 장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압된 감정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음식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삼키려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술과 함께 마셔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출발되지만 그것이 뇌신경 구조로 구조화되면서 점점 신체적 질병으로 전환되며 결국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을 마비시키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폭식증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억압된 감정들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신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을 억압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지며 신체에 과도한 긴장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공포들이 신체로 옮겨지면서 신체 면역 체계에 악영향을 주어 면역 체계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의 건강은 급격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름시름 앓고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참아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참아내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고 매우 위축되거나 형식적이고 건조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교감하지 못하며 관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이런 까닭에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보도록 권유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맺어주어도 잘 유지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조심조심 억압된 감정을 다뤄줄 수 있는 전문적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들에 휘말려 들어가며 품어내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부터 서로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은 익숙한 억압 기제를 통해 방어하게 되며 분열 기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서적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또 거친 말을 하며 미숙한 방식이지만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표현되어지면서 조금씩 기분이 좋아지며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해도 누구도 손상되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음을 경험하며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직면해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감정을 억압하는 심리적 역동과 심리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감정을 억누르는 아동을 도우려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